보통 국민연금은 길게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기업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저 코스피가 3000 위에서 지속적으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한번 볼 건데요. 코스피 4000을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내년 아니에요. 올해 4000 간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시각들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경제 공부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일단 첫 번째입니다. 공모주 체크해야겠죠. 내일부터 청약을 시작하는 아우토크립트, 자동차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솔루션 관련 기업이라서 자율주행 관련주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친구가 기관 데이터가 매우 잘 나왔습니다. 청약 주관사는 대신증권이라고 하고 수혜측 결과 2,400건의 기관이 참여, 경쟁률은 995대 1이 나왔으며 의무 확약은 5.2%가 나왔네요. 그래서 공모가는 상단이 22,000원, 최소 청약 금액은 22만원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신청 가격 분포표를 보면은 뭐 당연하게도 대부분의 기관이 22,000원 이상을 써냈다고 합니다. 자, 이 기업은 당연히 청약을 해야겠습니다. 공모주 분위기도 뭐 여전히 좋고요. 증시 분위기도 좋기 때문에 안 할 이유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자, 이제 7월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적 시즌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실적 시즌에는 실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통 나타내죠. 물론 쇼크가 나오면 확 떨어지기도 하지만 보통은 그 실적 좋은 애들은 계속하는 경향이 있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리콘2입니다. 삼성증권은 실리콘2에 대해서 유럽, 중동 호실적이 기대가 된다며 2분기 이익이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실리콘2 목표 주가를 71,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주가가 빠져서 6만원으로 이제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오를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APR도 봐야겠죠. 야, 차트가 다 참 이쁩니다. 실적주의 기본 소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실적주 하면 APR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삼성증권은 APR에 대해서 메디큐브는 K뷰티 대호황을 이끄는 압도적 1등 브랜드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목표가를 18만 7천원으로 크게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주가가 14만원이니까 한참 더 올라간다는 거고, 그리고 2분기 한국 화장품은 전체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에서 이제 뭐 10% 내외 정도 성장하고 유럽은 40% 성장했는데, 그런데 APR은 그 성장의 궤도가 다르다고 해요. 무려 400%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각도가 가파를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효성중공업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실적 얘기하면 이 친구들 빠질 수 없겠죠. 차트가 셋 다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 친구는 다른 두 친구와 다르게 전력설비 관련주입니다. 지금 주가가 미쳤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나 LS증권은 이렇게 올랐는데도 한 번 더 120만원으로 목표가를 올려 잡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효성중공업의 올해 2분기 매출은 12% 증가할 것으로 보고요. 영업이익은 2배로 예상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중심에는 당연히 전력기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공부한 이 세 가지 기업이 실적 시즌에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코스피 4000 간다. 증권사가 드디어 이상해지는 걸까요? 7월에 3300 찍고 연내 4000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말까지 꺼내고 있는데요. 사실 기리분들 아실 겁니다. 그 대선 전후였던 5월만 하더라도 이제 코스피 3000을 예상한 증권사 많지 않았어요. 뭐 올라봐야 뭐 3050 뭐 이 정도까지 말하는 곳들만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갑자기 몇 개월 만에 4000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어도 되나 싶기도 하죠. 어쨌든 각 증권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면은 하나증권이 무려 4000까지 올해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고요. KB증권도 무려 3700을 질렀으며 나머지는 3300 정도 올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증권은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 주주 환원,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원화 강세 등으로 인해 디스카운트가 사라지고 있다며, 이 디스카운트가 사라지게 되면은 퍼가 상당히 많이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퍼 12.6배 여기까지만 오른다고 하더라도 코스피 4000이 금방 다가올 수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지금 퍼는 아직도 9.5배
소매 수준이라 여전히 저평가라서 비싸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과연 코스피 올해 안에 4천을 찍을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4천 올해에는 잘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한번 긍정적으로 보고 오늘처럼 조정이 나오면은 매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지구가 뜨거워요. 한국이 너무 뜨겁습니다. 장마도 벌써 끝났다고 하고 앞으로 8월 중순까지는 그대로 우리는 구워질 예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글로벌리 전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지금 난리예요. 유럽에서는 나흘 사이에 수천 명이 죽을 수 있다는 경고까지 등장하고 있고 실제로 스페인은 46도가 찍히고 미국 보스턴은 39도가 찍히고 옆에 있는 중국도 35도에서 39도가 그냥 찍히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곳 하면은 대구, 데프리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데프리카는 명함도 못 내미는 곳들이 전 세계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폭염 관련주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파세코, 위닉스, 신일전자 등이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한국인은 나트륨을 좋아해. 자, 기리분들 짠 음식 좋아하시나요? 야, 왼쪽에 사진을 보니까 침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 음식에 그 포인트가 있죠. 대부분 짜다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WHO 기준 나트륨 섭취량보다 많이 먹는 편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많이 줄었다고 해요. 2011년에는 무려 2.5배 정도 더 많이 먹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줄어서 1.5배 정도 먹는다고 하니까 나름 건강해졌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WHO 권장량보다는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트륨을 많이 먹는 나이대가 특히 있는데요. 특히 남자가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남자 중에서도 30대, 40대가 나트륨 섭취를 많이 한다고 하네요. 자, 그 반면 당류는 어떨까요? 생각보다 당류는 별로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WHO 권장보다 적게 먹는다고 하고 다만 전부 다 괜찮은데 여성 중에서 젊은 층, 이제 학생 플러스 이제 20대 정도 말 그대로 젊은 여성분들 사이에서는 당류를 권장량보다 더 많이 먹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대부분 빵과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젊은 남성은 나트륨 좋아하고 젊은 여성은 당류를 좋아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6월 소비자 물가는 2.2% 올랐어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시 2%대로 올랐다고 합니다. 물론 물가는 자연스럽게 조금씩 오르는 게 정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물가가 오른다는 거는 우리의 현금이 그만큼 녹고 있다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떤 게 올랐나? 가공식품이 4.6% 올랐다고 하고요. 19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빵이 6%, 커피가 12%, 햄이 8%, 수산물이 7% 등 많이 올랐다고 하고 라면 가격도 올랐다고 하죠. 그 반면 하락한 건 없나? 농산물이 작년에 크게 올랐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저효과 때문에 조금 하락했다고 하며 특히 과일이 이제 많이 하락한 상태라고 합니다. 7% 정도 하락했다고 하네요. 상대적으로 올해 이제 싸게 먹을 수 있는 건 과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인공태양, 미래의 텐베거. 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투자인 단기간 텐베거 투자법. 최근에 뜨거웠던 섹터들은 뭐 초전도체, 양자,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뭘까요? 맞습니다. 미래죠, 미래.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생기면 세상이 바뀔 것 같은, 하지만 지금 실적은 전혀 나오지 않는 꿈만 가득한 섹터가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데 그렇다면 나중에 또 나타날 친구가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무조건 얘는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인공태양, 핵융합 발전이죠. 자, 핵융합 발전은 말 그대로 태양이 계속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리를 사용해서 새로운 에너지원을 만든다는 건데요. 이 와중에 구글이 미국의 핵융합 스타트업이랑 전력 구매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떴다고 합니다. 전력 생산 시기는 2030년대 초로 생각보다 상용화 시기가 좀 빠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쯤 그때쯤에는 인공태양 관련 테마가 분명 급등할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미리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다음입니다. 마을버스 기사님들이 없어요. 요즘 버스 기사님들을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시내 마을버스 기사님들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서울시는 2019년만 하더라도 3,400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2,800명으로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줄어든 이유가 뭐냐? 일단 보수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시 일하고 경력만 쌓고 시내버스로 이직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않거나 혹은 차라리 라이더를 하겠다라고 선택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해결책이 뭐냐? 돈을 많이 주는 게 좋겠지만 당연히 그건 불가능합니다. 마을버스가 수익성이 그렇게 많이 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해결책으로는 자율주행 버스가 나오는 중이긴 한데 이거는 분명 완벽한 해결책이 될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렇게 먼 미래도 아니고요. 하지만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떻게 될까 고민을 했더니 취업난에 시달리는 탈북자들을 마을버스 기사로 뽑는 중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마을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탈북민들을 많이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나트륨 배터리에도 관심을.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애경 케미칼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납품 테스트까지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2차전지 시대가 오면은 과거에 달렸던 이와 에코프로 친구들, 그 친구들이 급등할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새로운 술은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주인공은 전고체 아니면 나트륨 배터리 혹은 제3자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친구가 오를지 보도록 하고, 일단 왼쪽에 애경 케미칼 차트가 슬금슬금 괜찮지 않겠습니까? 전고체랑 나트륨 배터리 둘 다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건설기계가 오늘 뜨거웠던 이유는 HD현대건설기가 HD현대인프라코어를 흡수합병한다는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HD현대건설기계가 엄청나게 급등했는데요. 참고로 인프라코어가 시가총액이 2.5조고 건설기계가 오늘 올라서 1.5조인데 작은 놈이 큰 놈을 합병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년 1월 1일에 요 두 개가 합쳐져서 HD건설기계,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지만 이러한 이름으로 출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하나솔루션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를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번에 미국 법안 때문에 급락했던 친환경, 그런데 오늘은 또 빨간불을 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또 미국 법안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OBBBA, 오빠 법안이라고 불리는데 이 법안에서 막판에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물품세를 삭제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미국의 이제 친환경 관련주도 급등, 한국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입니다.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리가 어느덧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어요. 자, 구리 테마가 조용히 강한 모습입니다. 풍산 그리고 전선 관련주가 최근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와중에, 그리고 이제 구리 산업이 폭발적으로 올라갈 때 항상 이 친구가 오르지 않겠습니까? 2구 산업 등 이런 친구들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 구리 가격이 많이 올라서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이 와중에 미국이 구리에 대해서 관세 부과 가능성을 꺼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구리는 장기적으로도 유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중국이 일어나는 속도랑 비례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기에서는 중국을 또 좋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리 관련주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국민연금 컨닝하기. 자, 오늘은 국민연금의 비중 확대 공시가 나온 날입니다. 0%였다가 5%로,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샀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친구들이 누구 있는지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대분들이 이제 이런 기업들을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기업이 있는가? 왼쪽에 있습니다. HDC, 한국카본, VT, 태광, 한글과 컴퓨터, JIP엔터, 한미글로벌, 미코, LGCNS, TCK, 메딕톡스, 리가켄바이오, 코코홈시스, 한일시멘트, HDN솔루션, 디어유, 그리고 MNC솔루션, 이러한 친구들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국민연금은 길게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기업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의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